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찾는 방송. 황심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에서는 남들과는 다른, 그래서 지금까지 수용받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 아픔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황심소에서는 여러분과 비슷한 유형의 마음을 가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상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문제에 맞는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아픔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주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삶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황심소의 라이브 상담에서는 그 누군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황 박사의 속 시원한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삶의 문제와 아픔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상담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가진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아픔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 흥미진진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내담자로 나온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생생한 경험을 황심소 라이브 상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우리는 이전 영상들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양의 사연을 셜록 황이 아낌없이 방출해준 정보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양의 사연을 통해 WPI의 M자형, 그 중에서 더 특별한 다이아몬드 유형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다이아몬드 유형의 마음이 실제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양의 삶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폭발물 같은 많은 생각을 머릿속에 이고 딱따구리가 쪼는 듯한 두통, 복통, 생리통, 몸살, 감기 등을 달고 살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도 수용받지 못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주기적으로 하던 것을 놓아버리는 반전을 맞이하는 양의 삶은 한마디로 혼란과 방황이라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겠지요. 대학 3학년 때 또다시 모든 걸 놓아버린 씨는 다행히 자신의 혼란과 아픔을 자책이나 자학 혹은 부정하며 도망가는 방식이 아닌 자신에 대해 글쓰기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게 되었지요. 그 통찰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할아버지의 암투병 과정을 보며 몸과 마음에 관한 궁금증이 더 증폭되었고 이 궁금증이 새로운 삶의 동기가 되어 의대라는 목표가 생기고 수능을 보고 결과는 셜록 황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 후 할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상황을 겪고 다시 제가 가진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호기심과 뭘 좀 제대로 속 시원하게 알고 싶다는 답답함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26살 4월 뚜렷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야 함을 강하게 느끼고 의대를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는 감을 다 까먹고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일단 끝까지 공부하고 수능장 가서 점수라도 한번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끝까지 임하였습니다. 결과는 과학탐구 점수가 의대를 가기에는 부족한 성적이었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고 황 박사님께 개인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능을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데 포기를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해봐도 될지 결단이 서지 않아 황 박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렸더니 다시 한번 해보라는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저의 예민한 몸을 달래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도움도 받았습니다. 양이 셜록 홈에게
예민한 몸을 달래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받은 도움은 혼란과 방황의 아이콘인 M자, 다이아몬드 형이 어떻게 수능 1등급과 같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겠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민한 몸을 달래는 방법이겠네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 전까지는 전교 1등을 해왔던 매우 똑똑한 M자 형이니까요. 설마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닐 테니까요. 실제로 몸이 어떻게 예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면서 생활을 관리하는지를 알려준다면 혼란과 방황 속에서 명석한 머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관리가 안 되어 오늘도 자책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M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작년에 수능을 봤는데 거의 10년 동안 놀다가 다시 수능을 봤는데 과학 탐구 점수가 의대를 가기에는 부족한 성적이었다라면 국영수는 그러면 잘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의대를 가려면 국영수 다 1등급 나와야 되잖아요. 네. 1등급 나왔어요? 국어는 다 맞았고요. 그 영어는 그냥 절대평가니까. 1등급 당연히 나오는 거고. 네네. 수학은 2등급인데 1등급 바로 거의 밑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과학 탐구 점수가 1등급이 나오면 의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한의대는 지원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들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뭐 본인이 수능을 다시 도전해 볼 건가 말 건가 그때 이제 내한테 개인 상담을 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내하고 개인 상담을 하고 나니까 본인이 내가 한번 다시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본인이 오늘 이 라이브 상담을 놓은 거는 본인의 예민한 몸을 달래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예민한 마음을 달래간다라는 게 뭐고 대체 무슨 도움을 받았길래 본인이 혹시 괜찮으면 근데 예민한 몸 그거는 조금. 그건 그렇고. 네네. 양이 여기서는 자신의 몸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너무나 사적인 이야기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상담에서 셜록 황이 M자 형들의 신체화 증상에 대해 알려준 것을 통해 어렴풋이 양이 어떤 신체적 어려움을 겪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스스로의 높은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 속의 자신을 질책하는 M자 형은 이러한 자신의 아픔을 신체적 증세로 호소하기도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들은 주로 양이 청소년기에 겪은 것과 같은 두통, 이 밖에도 불면증, 위장장애, 근육통증, 이명, 망상장애, 그리고 여성의 경우 생리통, 난소기형종, 바르톨린 낭종, 크론시병 등에 이르는 다양한 신체적 아픔과 우울증, 조울증, ADHD, 조현증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병적 증상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 이런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증상을 겪어왔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양이 도움을 받는 것은 이러한 증상을 다루는 몸관리법과 수능 1등급을 위한 공부 스케줄 관리법,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한 어떤 특별한 비법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어떤 중요한 에센스가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상담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건 뭐 네. 공부 방법이었나요? 스케줄에 대한 얘기를
같아요. 아, 시간 관리, 네.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만 본인이 이 수능에서 1등급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네요. 네.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지금 본인이 여기 라이브 상담에 나왔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하다가 보니까 그 스케줄을 지키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제 목표는 다 맞는 게 물론 목표지만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더 지금과는 뭔가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된다. 머리를 더 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저히 그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 그거 참 신기하네요. 내가 알려준 8시간 공부 스케줄 지키면서 수능 공부를 하면 사실 이 수능 문제를 다 맞거나 한두 개 실수하는 정도로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걸 하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저희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으면 본인은 수능 만점 받는 이미 비법을 내 상담을 통해서 다 전수받고 다 파악을 했는데, 지금 본인 질문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거든. 뭘 깊게 파야 돼요? 왜냐면 제가 뭐 한 문장을 볼 때도 이 문장을 제가 지금 받아들인 것과 황 박사님이 이 문장을 받아들인 것과는 정말 극과 극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수능 안 볼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무슨 차이가, 근데 저는 무슨 중요해요? 박사님이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시험 문제에 있는 답이 저예요라고 손을 드는 거를 콕콕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지금 본인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8시간 공부 스케줄로 가지고 수능 공부하는 게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나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확신이나 믿음은 있는데요. 네, 있는데 그걸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죠.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다. 네. 어떻게 찾아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7개월? 8개월 후에 저의 실력과 지금 저의 실력은 다르잖아요. 뭐 그렇겠죠. 본인이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서 네. 있죠. 지금 본인은 이 수능 보는 11월 달에 본인 실력이 모든 수능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게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네. 그럼 믿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좀 더 하고 싶은데 뭔가 방법이 없을지. 양이 라이브 상담에 나온 이유는 바로 자신의 공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믿음에 따라 잘 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공부법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지도를 받기 위함이군요. 그리고 양이 실천 중인 공부법은 8시간 공부 스케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8시간 스케줄만 잘 실천하면 1등급의 성적이 가능한가요? 이 말을 들으니 엄청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적용 가능한 사람들이 따로 있나요? 8시간의 의미는 10시간, 12시간 공부하는 게 결국 헛고생이라는 말인가요? 하필 8시간인 이유는 8시간이 최적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황금 시간 같은 건가요? 아무래도 8시간은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만 공부하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럼 12시간 이상 공부했다는 사람들,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죠? 그런데 양은 자신이 8시간 공부법을 실천 중이고 그대로 하면 될 거라는 확신이나 믿음이 있다. 정확하게는 믿음은 있다고 말했어요. 이 한국말은 조사가 중요하죠.
그리고 좀 더 하고 싶은데 뭔가 방법이 없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네. 이 8시간 공부법을 실천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는데 더 하고 싶다. 이 말이 안 된대요. 양은 자신의 공부에 대해 믿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아직 확신이 덜 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양은 막연히 뭔가 더 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군요. 셜록 황의 다이아몬드 형을 위한 안내문이 떠오릅니다. 다이아몬드 형에게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데 그게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셜록 황의 안내문에서 이런 문구들이 지금 양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만 하면 결코 자신의 능력이 키워지지 않는다. 고민하지 말고 현재 하는 일을 중심으로 무조건 하면 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이 잘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하면 된다.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건 혼자서 배워야 한다. 그런데 머리로는 잘 알아도 생활 속에서 흔들리는 게 마음이죠. 이럴 때 셜록 황은 어떻게 다이아몬드 형인 양이 다시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을까요? 그 과정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상당히 재밌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본인은 내가 11월 달에 수능 볼 때 나는 수능 모든 문제를 다 맞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박사님 상담을 듣고 나서 내가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이번에 수능을 봐가지고 의대까지 가겠다라는 또 확신도 듣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진정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 공부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박사님한테 확인을 받고 싶어서 지금 이 라이브 상담에 나왔습니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씨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맞는데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에서 이렇게 해야지 더 본인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진짜 자기께 됩니다 라는 의미로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 개인 상담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이 더 되고 그러니까 아예 재밌는 이벤트로 즐거운 상담 방송으로 본인이 되면 본인이 뭐 상담료도 안 내도 되고 또 본인과 같이 수능에서 내가 만점을 받고야 말리라. 사실은 8시간 공부 스케줄을 지키면서 수능 공부를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8시간 공부 스케줄을 나한테 받아서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네. 세상에 이 8시간 공부 스케줄을 받아고 공부를 하면서 어렵지 않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학생 잘 없거든요. 대개는 그게 쉬울 줄 알고 했는데 내가 저가요 2시간 동안 앉아서 아무리 보고 있어도 내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계속 잠만 오고요. 이 박사님 제가 진짜 제대로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네. 제 마음속의 경쟁 상대는 그 유명한 재수학원 있잖아요. 그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고 뭐 7시부터 밤 10시까지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의 그 강의를 듣고 네.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그 강도와 네네네. 그거가 내가 공부하는 거에 미치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고 그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학원이든 대성하고 우리 때는 종로 대성이 가장 유명했는데 거기에서 새벽같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거기 앉아가지고 이 유명 강사가 떠들어대는 강의를 듣거나
인강을 보면서 죽으라 공부하는 애들. 전 솔직히 그들이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다. 그렇군요. 은양은 자신이 유명한 입시학원 수험생들보다 공부를 덜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며 불안했던 거네요. 이런 마음은 은양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줄까요? 여러분은 솔직히 그들이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한다, 이 말 속에서 은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은양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수험 생활을 하루하루 실천해 가고 있어요. 이미 짜여진 하루 생활 계획은 그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합한 스케줄인 것도 은양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지는 오직 목표에 따른 생활을 했는지의 여부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게 생활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은양은 자신의 하루 생활을 목표와 비교하지 않고 대형 입시학원 수험생들의 생활과 비교하고 있어요. 아마 은양은 스케줄대로 공부는 하고 있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은양에게 셜록 황은 어떤 대답을 줄지 살펴봅시다. 공부를 많이 하는 코스프레를 하는 거지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부는 진짜 본인의 피와 살이 되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라는 중노동에 끌려나간 노예의 마음으로 그냥 선생이 또는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채석장에서 돌 캐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결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네.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하는 학생, 그런 일이 매년마다 수십 명씩 쏟아져 나오죠.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왜 결과가 좋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결과가 좋아요? 거기 앞에 포스터 붙어 있는 걸 보면 뭐 의대 몇 명 합격, 뭐 의치한 뭐 몇 명 합격,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합격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항상 과대 광고, 그리고 한 달만 그 학원에 다녀도 마치 그 학원에서 새벽같이 밤늦게까지 공부해가지고 노예 노동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수능 만점 받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홍보하듯이 광고하듯이 한 거를 본인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혹하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진짜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지금 씨가 제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박사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는 것도 진짜 100%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한 10% 믿음이 있는데, 그 학원 광고지에서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무슨 의대에 몇십 명 갔고 한의대에 몇십 명 갔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더 거기에 제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왜냐면은 제가 거기 가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불안한 거지, 제가 거기를 가서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 12시간 공부, 일주일 84시간 공부하면 성공함. 이런 사람들은 공부로 해서 성공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런 소리를 하면 성공한다더라 라고 지가 듣고 나는 그렇게 못해서 지금 루저로서 찌질하게 살고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몇 년 전에 어떤 친구는 군대에서 치사병으로 일을 하면서 이 하루에 8시간도 아니에요. 4시간, 6시간 공부해가지고 수능 만점 받았어요. 그 사례 알아요? 모릅니다. 셜록 황은 은양이 가진 막연한 불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불안한 마음이 근거 없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사실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얀 천막 너머로 흐린 실루엣만 거대하게 보일 때 우리는 자신이 어떤 것을 상상하느냐에 따라 막연한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분명히 보았을 때 그것이 안전한 것임을 확인하면 안심이 될 것이고, 그 실체가 무시무시한 것이라면 불안이 아닌 공포를 느끼겠죠. 막연한 불안은 막연함을 구체화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셜록 황은 양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흔들린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도 읽어줬어요. 실제로 8시간 동안 공부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별로 없다는 사실 확인이 왜 이렇게 안심이 되죠? 누가 몇 시간을 공부했다고 그렇게 공부해야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핵심은 정말 제대로 셜록 황 표현대로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8시간을 공부하면 다 된다, 이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살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공부해 본 게 몇 시간일까 생각해 봤어요. 있긴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벼락치기로 날을 센 적이 있죠. 딱 하루 아니면 이틀 반짝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시간으로 치면 8시간이 되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졸기도 하고 괜히 시험 공부한다고 폰만 잡았지, 중간에 컵라면 먹고 쉬고 하는 시간을 빼면 정확히 몇 시간 공부했을까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밀려오는 불안에 걱정하느라 첫 페이지에서 멍 때리며 보낸 시간까지 제외하면 정말 진짜로 공부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8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네요. 하지만 누구든지 못할 것도 없는 능력이기도 하네. 그리고 가짜 코스프레 공부 말고 진짜 공부를 꾸준히 규칙적으로 8시간 한다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엄청난 실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 진리를 진심으로 알게 되면 더 이상 외부에 흔들릴 이유는 없게 되고, 그렇다면 문제는 나 스스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셜록 황은 어떤 해법을 주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렇다면 문제는 나 스스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셜록 황은 어떤 해법을 주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무엇이 나에게 맞는 공부 비법이고 또 진짜 수능 만점을 받는 공부 비법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 네. 그런데 재밌게도 본인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뚜렷이 느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수능 만점을 받는 확률이 지금 본인이 이거를 모른 채로 공부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못 받게 되는 거에 비해서 20% 30% 확률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 본인 생각해 봤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셜록 황은 8시간 공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과 오해를 해결했으니 그대로 8시간 공부 잘하면 된다. 8시간은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능 만점 공부 비법을 은양이 모르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바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네요. 그렇게 말한 의도가 어디에 드러났는지 함께 찾아봅시다. 일단은 제가 저기에서 쓴 문장의 뜻은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이 진짜 간교하게 움직이는구나. 내 마음이 간교하게 움직이는구나. 네. 원래 마음은 간교해요. 그리고 몸은 우둔해요. 네. 그걸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거를 공부하면서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 좋아요. 뭐 그거는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참 자기 마음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또 이러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요건 대충 넘겨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공부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이거는 제가 그 전에는 아예 살고 싶은 마음이 0인 상태에서 뭔가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잠깐만요. 네. 그전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0인 상태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그전은 언제고, 지금 살고 싶은 마음이 0인 상태에서는 본인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때는 그냥 주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때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학원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지금처럼 스케줄을 정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죽고 싶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고 진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뭐라도 해서 살고 싶다. 뭐라도 해서 살고 싶다. 그거를 지금 제가 공부하는 걸로 정했는데 생활이 바뀐 거는 일단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독서실을 가서 일단 딱 가면 스케줄을 쫙 짜요. 몇 시부터 몇 시. 그래서 한 9시, 10시쯤에 공부가 끝난 다음에 제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피곤하면 그냥 집에 올 수도 있고 그 생활을
아주 규칙적으로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자기 시간 관리, 생활 관리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의 주인으로서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하면서 또 그거를 공부를 하는데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네. 그런데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특히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가지고 의대를 가려고 생각을 할 때,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왜? 네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왜 가려고 하니? 라고 할 때 90%, 뭐 지금은 99% 이상의 학생들이 아니 의대를 가면 일단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전문직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대개의 경우에 본인이 내가 의대에 갈 수 있을까? 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100% 확신을 못 가져요. 그래서 결국에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요? 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라는 거는 본인이 의사가 됐을 때 어떤 의사로 살고 싶은지, 그리고 본인이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본인은 그런 생각은 지금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아니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고요? 네. 내가 질문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는 제가 일단 의대나 한의대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면허를 꼭 따고 싶거든요. 네. 제가 면허를 따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해도 될까요? 말해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게 제가 마음과 몸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병이 생기고 그거를 진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저한테 면허가 꼭 필요한 거죠. 그거는 의사 면허 없어도 마음의 아픔이 어떻게 마음의 아픔으로 계속 남아있는가, 마음의 아픔이 어떻게 몸의 아픔이 되고 또 그걸 의사들이 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그거는 황심대에 등록하면 몸과 마음의 관계, 마음의 아픔이 몸의 아픔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방송이 있고 강의가 있는데 본인 그거 봤어요? 안 봤는데요. 안 봤으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직접 각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살펴보고 정말 관찰하면서 제가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려면 그렇죠. 의사 면허가 있으면 당연히 몸의 아픔을 관찰하는 거는 쉽겠죠. 근데 의사 면허 없이 뭐 심리학 박사가 있든지 뭐 충분히 자기가 심리학을 공부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이나 사람들의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듣고 그거를 몸의 아픔으로 어떻게 연결된지를 아는 거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박사 학위가 있다든지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되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면허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의미는 아닌데 본인은 그래도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몸이 아픈 사람을 직접, 아무래도 몸이 아픈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아픔의 정체에 대해서 이 몸에서 일어난 아픔인가 아니면 마음에서 일어난 아픔인가를 좀 더 본인은 허가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는 어차피 의대를 갔어도 마음을 살펴보는 거는 못 배워요.
의대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프다고 그러면 몸을 살펴보는 것으로 아픔의 정체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면 몸에서부터 그 사람의 아픔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의대를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아픔은 몸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는 혹시 들어봤어요? 네. 예를 들어서 TV를 봤을 때 진짜 제가 암에 관한, 유방암에 관한 다큐를 봤는데요. 네. 그 환자분이 막 그 시댁에서 엄청 모질게 그분한테 대하고 남편도 정말 막장. 근데 자기가 유방암에 걸려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럴 때 그분이 유방암이 걸린 게 마음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일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암 환자를 보는 의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정에서 엄청난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서 참고 살다가 암세포가 번져가지고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편안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아무 일도 없이 사는데 암입니다, 이렇게 진단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다 암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들이 힘든 마음으로 살면 이 암이 걸리거나 몸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수십 년 동안 암 환자들을 치료해 오시고 또 암 환자들을 많이 보셨는데 선생님은 암은 어떤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암은 누구나. 그렇죠. 암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정답처럼 거의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이 다 똑같다는 것이겠죠. 그분들의 믿음이 다 똑같다는 말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은, 특히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은 암이 우리가 신체적인 아픔, 이거는 암 전문의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 선생님은 사람이 아프다, 병에 걸리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몸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음이 힘들어서 병에 걸린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대를 다니면서 계속 세뇌받듯이 배우는 내용은 뭐냐 하면 병이나 아픔이라는 것은 신체의 문제지 그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미신과 같은 생각이다. 이거를 거의 세뇌받듯이 교육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알죠.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의대에 가가지고 의사 이 면허만 있으면 본인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된 이유는 그럼 어디서 나와요? 일단 의대에 가는 이유는 제가 면허를 따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 면허를 따는 동안 박사님이 저한테 개인 상담 때 WPI를 잘 알게 되면 마음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지금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WPI까지 내가 너무 태스크가 크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꼈는데 수능 만점 받겠다는 친구가 WPI를 공부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읽겠다라는 그거는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확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저는 확 부담감을 느꼈던 거죠. 수능 만점 받고 나서 네네네. 의대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의대 들어오고 나서 의대 공부하는 거는 얼마나 단순한데요. 그거 뭐 할 일 없잖아요. 그 시험 그거만 치는 거 준비하고 남는 시간에 WPI 공부해가지고 의대 다니면서 몸의 아픔에 대해서 공부하고 WPI를 통해서 마음을 읽고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를 공부를 하면 본인이 막연히 생각하는 이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의대 졸업할 때쯤 되면 적어도 의대 6년 동안 본인은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파악을 하게 되면 그래 되면 본인은 21세기에 화타 선생의 환생 이상으로 이 놀라운 의사가 될 텐데 그런 꿈을 본인이 꿨다는 거예요? 안 꿨다는 거예요? 처음에 딱 제안을 들었을 때는 부담스럽게 느꼈었는데 네. 제가 한 달 동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꼭 해야겠다.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꼭 하고 싶다. 왜요? 왜 그게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처음에도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었지만 부담감이 있었던 거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씩 해나가면 그렇죠.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뭐 그거는 아주 훌륭하게 본인의 지금 각오를 이야기한 거니까 나도 씨가 확실하게 수능 만점 받고 의대 들어가고 또 의대 다닌 6년 동안에 WPI까지 공부해가지고 의대 졸업할 때쯤 되면 뭐 굳이 어디 가서 인턴 내지던 뭐 해도 되고 그 동안에 아예 본인이 그냥 이 몸과 마음의 아픔을 동시에 치료하는 새로운 진짜 화타 선생의 환생 버전으로 그리고 이 서양의학이냐 동양의학이냐 이런 구분이 없이 아픔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이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대로 몸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몸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대로 이거를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은 갖출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네. 셜록 황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은양에게 질문을 하고 은양의 짧은 대답 속에 담긴 의미를 매우 구체적으로 읽어주었어요. 은양의 실체 없는 막연한 불안이 행동을 머뭇거리게 만들듯이 삶의 의미와 정체성도 막연할수록 믿기 힘들어지는 거니까요. 은양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셜록 황의 질문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은양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삶의 정체성을 연결해서 더 뚜렷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동기와 의미 부여는 은양 개인 상담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겠지요. 그랬으니까 은양이 수능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천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것을 라이브 상담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어요. 은양이 가진 믿음과 확신은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더 확고해지고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수험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셜록 황은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 의대에 가려는 은양에게 어떤 사람, 어떤 의사로 살고 싶은지, 의사 면허를 왜 따려고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은양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정말 알고 싶어 했던 은양에게 몸과 마음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삶의 의미가 되고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몸을 치료하는 의사이면서도 동시에 마음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마음이 어떻게 몸의 작용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치유사. 이것이 은양의 정체성인 것이지요.
그 정체성은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수능 공부를 하는 과정, 향후 의대를 진학한 이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선명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본인한테 내가 지금 이 수능, 국어, 영어, 수학 본인 기본서라고 하는 책 혹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요. 뭐 과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죠. 네. 그럼 그거를 10번만 보면 만점 받는다는 거, 그걸 알려주면 본인 믿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 내한테 배운 거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사실 본인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반복 학습이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진짜 공부 안 해보신 분이고 공부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책을 반복 학습이 아니라 그거를 씹어먹고 또 씹어먹어가지고 저 내용이 공부하는 학생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형태로 공부하는 것과 무조건 그냥 쑤셔 넣는 거의 차이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분이 이런 댓글을 달거든. 이런 분일수록 진정한 수능 만점 받는 공부법,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지만 하기 힘든, 본인은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이 수능 공부와 같은 이 공부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기본서 10번 보는 공부법, 이거는 내가 보통 상담해 줄 때 많은 고등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이야기를 해주거든.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은 10사람일 정도로 이걸 안 믿어요. 양은 기본서 10번을 보는 공부법을 현재 실행 중이며 공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수험 생활은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확인할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목표에 따른 실천에는 문제가 없는 양이기에 양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릴 수 있고 표현하는 것이 이번 라이브 상담에서 양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양에 대한 상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과거 통념적인 틀밖에 떠오르지 않아 괴로웠고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해서 방황했던 양은 이번 상담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해주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들으면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예전처럼 강박적인 자극만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하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뿌듯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저희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와, 이거 뭐 황심소에서 심리, 독립, 심리 해방 선언문 같은데. 저도 와. 저 멘트를 쓰고 네. 스스로 놀랐어요. 놀랬어요. 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네.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니. 네네. 놀라워라. 그게 황심소 방송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네, 박사님한테 상담을 받고, 네. 진정한 수능 만점 받는 공부법, 여러분 분명히 그거를 원단으로 잘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M자형의 프로파일을 보이시는 분들은 사실 남들과는 상당히 다른 자기만의 공부법을 알게 되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를 낸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했거든. 그때도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강박적인 자극만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하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뿌듯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 되었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상담을 통해 양의 존재의 방식이 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셜록 황은 이 말이 심리 독립, 심리 해방 선언문 같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삶의 문제 해결이나
불편한 정서를 없애는 그런 상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립, 해방이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죠. 노예에서 주인으로, 종속된 존재에서 자유인으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저는 은양이 주변 부모님이나 환경에 따라 어찌하여 고3의 혼란에서 강제적으로 빠져나와 어쩔 수 없이 통념에 따라 의대에 진학했을 수도 있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는 은양이 통념에 따라 의대에 진학한 것이겠죠. 흐린 정체성을 가지고 주인, 자유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은양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인간관계가 좋아서 의대를 즐겁게 다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대학 3학년 때 즐거웠던 대학 생활에 반전을 맞이했던 것처럼 의과 대학 생활에서도 비슷한 반전을 맞이했을 것이라는 걸 이젠 여러분도 쉽게 예언할 수 있겠죠. 똑같은 의대를 다니고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혼란과 방황의 아이고 다이아몬드형 M자인 은양의 삶이 멈춰버리는 것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양은 막연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혼란을 경험하고 놓아버리는 그런 삶의 패턴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정말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것을 시작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겉보기에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수많은 입시 수험생의 한 명처럼 보이겠지만 은양은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 수험 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 차이는 막연함과 분명함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 공부, 시험 공부에 대해서는 이 막연함과 분명함의 차이에서 오는 현실의 어려움은 M자형만이 아닌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생각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히 높은 점수가 나오면 좋겠다 라고 희망하면서 그런 점수를 받기 위해서 쪽집게 선생님을 찾거나 더 많은 시간의 인강을 듣거나 책상에 무조건 엉덩이를 붙이고 오래 앉아 있으면 된다는 믿음으로 무작정 단순하고 지루한 일을 꾸역꾸역 참아가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은 뭘 할까? 나도 따라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 불안하니 집중을 할 수 없게 되고 공부가 더 괴로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뚜렷한 동기나 믿음이 없이 어떤 행동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속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제대로 어떤 일에 몰입하여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남들 따라 별 생각 없이 엄청난 할인에 혹해서 동네 헬스장 장기 회원권을 구매해 본 적이 있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해볼까라는 마음은 3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것을. 헬스장에 등록하는 많은 단기 유령 회원들이 이런 식으로 헬스장의 이윤을 늘려주는 것처럼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들도 막연히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공부 방법만 쫓아서 공부 코스프레를 하며 소중한 자신의 하루를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은양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에 대한 확신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수능 1등급 받는 공부법 자체는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었어요. 하루 8시간, 기본서 10번 보기.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기 힘든 공부법입니다. 단, 간절히 원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분명하게 구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법이에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일어나죠. 나를 믿어야 한다고요? 잘 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하면 된다고요? 갑자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으면 그 믿는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그러지 못할 때 실제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믿는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의 일상을 통해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매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와 일치해요. 오늘 내가 나의 믿음과 일치하는 생활을 했다고 확인할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은 오늘 하루 실현된 것이고 내 마음이 현실로 드러나는 하루를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쓸데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자리는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목표와 생활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막연함의 산물이거든요. 이제 정체성과 믿음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M자, 특히 다이아몬드 유형을 위한 안내문이 왜 이런 것인지 이해가 됩니다. 본인이 무엇이든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자기 정체성이 나오지 않는다. 고민을 하는 것은 스스로 자책, 자학, 자해 행위일 뿐이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만 하면 결코 자신의 능력이 키워지지 않는다. 고민하지 말고 현재 하는 일을 중심으로 무조건 하면 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이 잘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하면 된다.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건 혼자서 배워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삶의 주인으로서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선택한 진로와 직업을 실현하기 위해 매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양의 하루가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한번 연마질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